네, 마켓 트렌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어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주었던 한 가지 뉴스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의 회복이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두 발표되는 만큼 이 중국 지표로 바라봤을 때 국내 시장에 어떤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 수출입 전망치에 호조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다소 진정시켰는데요. 이 중국의 어제 발표된 수출입 지표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일단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라는 거죠. 이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무역 수지는 의외로 감소를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수출과 수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비교적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OECD의 경기 선행 지수는 브릭스 국가의 하락, 또 아세안 국가들의 하락, 미국과 유럽의 반전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수출은 급격하게 둔화된 가운데 홍콩과 관련된 수출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만 PMI 신규 수출 주문이 증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만 그 회복의 예상치가 생각보다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쪽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과 미국의 흐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수입 쪽에서는 동남아와 한국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수출의 전반적인 모습은 홍콩을 제외했을 때는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수입 속에서는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원자재 랠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도 수재 관련주들의 반등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좀 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 수출입 지표가 안정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지지난달 하락에 따른 반작용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전반적인 수입 증가도 긍정적이나 여전히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부 산업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적인 모습으로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업종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수출입 지표가 잘 나온 부분을 아주 고무적으로 볼 수는 없다. 지난 몇 달 동안 안 좋은 것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남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한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물가, 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먼저 고정 투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투자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 그렇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는 늘어났을 가능성. 그래서 고정 투자는 20%를 소폭 하회하거나 20%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투자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모멘텀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매 판매 쪽에서 보면 최근에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자동차 판매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소매 판매는 서서히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전반적인 지표들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압박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 경제의 흐름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중국 경제가 급락하지 않을까, 경착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함께 그 외신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조명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 발표될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니까 또 이제 미리 예상을 해보니까 중국은 이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급격하게 좋아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완만한 좀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리커창이 얘기하고 있는 7%대 경제 성장률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중국 경제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에 관련된 전반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다만 악재로 인해서 급락한 종목이 있다면 가격 회복은 나타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3분기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어 수출 시장도 회복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 경제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의 지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뭔가 강력한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요. 네, 저는 여전히 없다고 판단하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그 중국의 대출을 보시면 뭐 준비된 그림에서 나옵니다만 은행 대출에서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 대출이 아니라 가계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도 단기 대출이 아닌 장기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투자 쪽에서 투자 재원 조달이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2013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서부 쪽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동부 쪽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별로 또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월별 상승률을 보시면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는 모습입니다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중국의 인구 구조, 즉 우리가 이제 중간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7살 정도에서 50살 정도의 나이대가 하락하는 시점.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을 봤을 때 모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거든요. 네. 가장 경제활동 인구의 숫자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시점부터 부동산 가격이 빠졌는데 현재 인구 예측으로 봤을 때 중국은 2015년 정도가 되어야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중국의 통화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림에서 결국 주택 가격의 월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관점으로 가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2015년 정도가 되어야 중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도 있지만 이렇게 순조로운 경제 지표로 경기 부양책은 아마 더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닌데요. 그와 더불어 볼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중국 쪽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나 견조한 종목군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내수 성장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나마 중국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은 IT 세트나 부품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같은 종목군들은 중국향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조금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최근에 소매 판매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자동차 판매입니다. 중국의 제사 공장을 짓는 뭐 그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또 중국 법인의 이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만도나 성화이텍 같은 종목군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은 박스권 돌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제품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중국 향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우유 가격을 못 올리게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빠지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시장만 봤을 때는 메일유업이나 빙그레 같은 종목군들의 유제품 수출 증가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내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중국의 택배 시장이 의외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매출과 함께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택배 시장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동방호 쇼핑의 지분을 갖고 있는 CJ 쇼핑, 그리고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기존에 이제 중국 관련주로 꼽혔던 소재 관련주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장기적인 중국의 성장에 좀 더 연동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국 관련주를 꼽혔던 뭐 소재 관련주, 뭐 화학, 철강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고 오히려 지금 택배, CJ 옥쇼핑이나 CJ 대한통운 그리고 유제품, 메일 유업이나 빙그레 쪽을 중국 관련주를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